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워. 에? 저는 외롭다라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혼자 있어도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말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외로움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하이데거나 샤르트르가 얘기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라는 걸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고 나를 성찰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데 사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외롭다라는 걸 감정 자체는 오케이인데 외로움에서 기인되는 불안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편도체라는 친구입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고 생존을 위해서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멈추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즉 불안을 지나치게 느끼게 되면 이성적 사고와 자기 조절을 담당하는 뇌, 여기 이곳 전전두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답고 이성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도 말이죠. 그래서 불안을 과도하게 느끼게 되면 자기답지 못하고 계속 실수하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되는 거죠. 외로우면 쉽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소외감이 주는 생존의 불리함이 우리 몸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에는 참 불리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립돼서 위험에 처할 수 있겠구나, 그러지 않으려면 누군가와 집단을 형성해야겠구나 라는 몸속에 각인된 감정이라는 거죠. 생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라.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안전하겠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관계 맺음을 통해서 안전하다라는 과정까지 연결되려면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집단에서 보호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로서 각인돼야만 내 자리를 보존하고 내 존재를 잘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나를 위협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반응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너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야. 너는 대체될 수가 없어. 지켜줄게. 존재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 바로 존중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존중하는 사인을 많이 받았을 때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고 안정이 돼서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사인을 먼저 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존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는요, 시야가 좁아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본능적인 공격이나 회피 행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존중을 줄 여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안전감을 줄 수 있도록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럼 존중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중요한 존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취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거나 투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상태를 끊임없이 살피고, 두 번째, 호감을 표시하면서, 세 번째, 관심을 가지고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 채워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이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상대방 역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안정감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한 충만감을 느껴서 여유있게 그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너무 저자세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낮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고마워할 수도 있고 안정감을 느끼고 안정화되면서 여유있게 나에게도 존중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나 내가 정말 존중을 받고 싶은 사람들, 포함되고 싶은,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집단과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존중하는 사인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존중을 표현하고 주고받는다고 해서 정말 외로움이 사라지나요? 아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외로움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간과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만 저희가 신경을 썼잖아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존중을 표현하고 표현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상을 해보죠.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불안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 있는 스스로와의 관계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를 싫어해요. 나를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나를 함부로 여깁니다.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여기고 인정하지 않고 존재를 밀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 나를 중요하지 않게 대하는데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가거나 멈추거나 공격하는 등의 시야가 좁은 본능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요. 이 불안감이 만연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훌륭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계속해서 안 좋은 사이클이 가속화될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행동을 잘못하게 되고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역시나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중요하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도 우리가 가장 좋은 사인인 존중하는 사인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은 똑같아요. 첫 번째 상태를 살피고요. 두 번째 호감을 표시하고 세 번째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면의 상태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내가 정말 괜찮나? 스스로가 돌아보는 것들이 습관화돼야 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나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 더 나아가서 성장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들을 내가 알아봐주는 것, 지나치게 비판적이지도 않고 명확하게 객관적인 시각을 갖지만 동시에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비예요. 내가 정말 애쓰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나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응원을 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욕구나 필요가 있진 않은지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거나 억누르면 안 됩니다. 매몰돼 버리는 것도 안 돼요. 균형 있게 필요한 게 뭐가 있구나, 내가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도우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외로움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 불안을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고요. 이 스스로가 소통을 끊임없이 하고 내면에 대해서 존중을 표했을 때 비로소 하이데거나 샤르트르가 얘기했던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고 성찰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서 자신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외로움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요. 본질적으로도 외로운 존재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불안이 생겨날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감정은 계속해서 사인을 주게 되는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인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사인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야만 이 집단 관계 속에서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사인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대화 속에서 그 사인을 보내주는 방법은 존중을 표현하는 겁니다. 존중은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니까 상대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첫 번째, 상태를 끊임없이 살피고 두 번째, 호감을 표현하고 세 번째,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려고 도와주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들이 바로 존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했을 때 본질적인 외로움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발전시키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존중을 표현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고 자기답게 더 잘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의미 있고 도움되는 얘기로 찾아오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